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 돌연변이와 연관된 유전현상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이 문제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체체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연관이면서 다인자였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분리까지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조건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 P와 여자 Q의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는 각각 가와 나다. 자, 일단 남자, 여자가 있는데 가에 대해서 대문자 수가 P는 가고 Q는 나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가 나보다 커요. 자,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이 최대 4가지다. 자, 여기서 일단 4가지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유전자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상인 곱하기 상인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상인 연관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조건이 안 맞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대문자 수가 2인 거고 얘도 2예요. 근데 가가 더 많아야 되니까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가가 2다 라고 하면은 나는 1이거나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 2가 되면 가는 3 또는 4가 돼요. 먼저 하나씩만 빼볼게요. 여기랑 얘를 봐서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는 그대로 냅두고 얘를 소문자 B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얘를 갖거나 얘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대문자수가 2 또는 0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 아니면 얘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대문자수가 하나이거나 하나도 안 만들어지거나, 그럼 이때 태어나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와 얘가 만나면 3,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만나면 2, 얘와 얘가 만나면 1, 얘와 얘가 만나면 0이에요. 4가지가 만족을 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다라고 하는 거는, 자, 가가 3이니까 얘를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를 다시 원래대로 대문자 B를 써주고, 그러면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P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대문자를 2개를 갖거나 하나를 갖거나, 그 다음에 얘는 2가지를 갖거나 하나도 안 갖거나. 지금 이거는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대문자 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얘와 얘가 만나면 대문자 수가 4가 되고, 얘와 얘가 만나면 2가 되고, 얘와 얘가 만나면 3이 되고, 얘와 얘가 만나면 1이 되니까 얘도 4가지예요. 그럼 일단 두 개가 4가지를 만족한다라는 거 성립을 했네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긴 하겠지. 우리가 안 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P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자, 지금 P에서 비분리가 발생해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비정상적인 정자와 그 다음 Q에서 형성된 정상 난자가 수정이 돼서 대문자 수가 6인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대문자 수가 6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6이니까 숫자가 크죠? 일단 최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Q는 정상이고 P에서 비분리예요. 그러면 정상인 Q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대문자 수는 2인 거죠. 그러면 비분리에서 4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와 B가 있으면 되죠. 정자가 이렇게 A와 B가 있는 걸 2개를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Q에서 대문자 수가 2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두 번째 경우죠. 그럼 첫 번째 경우가 아닐 거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경우가 아닌 이유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경우면 나에서 제일 큰 수가 1이죠. 그러면 정상이니까 만약에 난자가 1을 갖게 되면 비분리에서 5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는데 여기서 숫자 5가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볼게요. 기억, P의 대문자 수는 두 번째 경우인 3이다 라는 거. 그래, 니은 볼게요. 자, Q에서 정상일 때는 대문자 수가 1인 애가 안 만들어질 거고, 디귿 볼게요. 자, A의 형성 과정에서 대문자 수가 4가 나온다. 여기서는 똑같은 게 두 개죠. 지원기가 2N2가
서로 다른 대문자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는 똑같은 걸 두 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얘는 감수 2분열 비분리, 그래서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넘어갈게요. 자, 4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가는 서로 다른 상염책제에 있는 두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독립이다라는 거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얘는 다인자다라는 거. 자, 표는 이 가족 구성원 체세포에서 대립 유전자 A부터 D의 유무, 그 다음에 대문자로 표현되는 숫자를 제시를 했다. 기억부터 미음은 0,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표를 가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기도를 그렸고, 자, 얘는 상염책제에 있으니까 자녀들은 성별이 관계가 없겠죠. 자, 볼게요. 자, 아빠는 유전자를 A, B, 그 다음에 C는 없고 D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기억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엄마는 A, B, C, D를 다 갖고 있고 표현형은 니은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 1은 A는 모르고 B는 없고 C는 없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디귿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은 A 있고 B 있고 C는 모르고 그 다음에 D는 확실히 없고, 그 다음에 얘는 표현형이 리을. 그 다음에 자녀 3은 A를 가지고 있고 B는 모르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D는 확실히 없고, 그 다음에 미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계도를 그려봤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게 일단 두 가지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A부터 D를 각각 유전자에 매칭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억부터 미음을 0에서 4라는 숫자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조건을 놓친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니까 아빠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대요. 지금 아파트에서 비분리가 한 번 발생했고 만들어진 게 정자 P, 그 다음에 이 정자 P가 정상 난자랑 만나서 자녀 3이 태어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 3이 돌연변이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표는 체세포예요. 자, 체세포다라고 하는 거니까 EN인 거죠. 그러면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유전자 개수를 몇 개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 모두 다 4개를 만족해야 되고, 유전자 종류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를 결정한 유전자가 쌍이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개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했을 때 가능성 있는 거는 모두 다 동형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 다 이형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동형, 나머지 하나는 이형이죠. 그러면 유전자 종류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가 나오죠. 유전자 종류는 2, 3, 4예요. 다시 말하면 A부터 D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누구냐면 엄마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4가지 유전자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A부터 D가 유전자를 어떻게 매칭시키는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무조건 모두 다 이형 접합이죠. 4가지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니은은 일단 무조건 2로 고정이 된다라는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아빠를 볼게요. 자, 아빠는 유전자가 3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 말은 하나가 이형이고 나머지 하나가 동형이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 동형이 대대가 올 수도 있고 소소가 올 수도 있고, 이형은 무조건 나머지 대립 유전자 한 쌍은 무조건 이형. 그러면 아빠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이 경우에는 3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억은 3 또는 1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 1을 볼게요. 자, 자녀 1은 지금 B랑 C를 하나도 안 갖고 있고 D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는 최소한 2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녀 1은 무조건 A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은 지금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ADD로 총 4가지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1은 모두 동형인 거죠. 자, 모두 동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1이 가질 수 있는 숫자, 다시 말하면
디귿은 모두 다 소문자일 때는 0이 되고 아니면 모두 대문자가 되는 4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녀 2를 보려고 하는데 자녀 2는 지금 C가 아직 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얘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녀 3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도 문제에서 돌연변이 자손은 맨 마지막에 유전자형을 알아보는데,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정상에서 나올 수 없는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럼 정상에서 나올 수 없는 조합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기억이 대문자 3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빠는 이렇게 되고 엄마는 모두 다 이형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유전자 자리 중에 대문자 H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아빠가 무조건 자녀한테 대문자 H를 줄 거니까. 그러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문자 수가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정상이다, 정상의 반대, 나올 수 없는 숫자는 0이 되는 거죠. 대문자 H가 있을 때 나올 수 없는 숫자는 대문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억이 3일 때 미음은 0이 되면 비정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부터 미음은 서로 다른 수인데 일단 니은은 2로 고정이고 기억이 3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미음이 0이 돼요. 그러면 1번인 디귿은 4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리을이 1이 오겠죠. 그럼 2번엔 기억이 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소문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소문자가 오니까 정상이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숫자가 3까지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정상,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는 4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억이 1이면 미음은 4가 되는 거고 디귿은 0이 되고 그러면 리을이 3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경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억이 3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몇이 돼야 되냐면 4가 돼요. 자, 디귿이 4다라고 하는 거 대문자 수가 4다라는 뜻이죠. A, A, D, D 에서 4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A와 D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대문자 H 또는 대문자 T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단 A를 만약에 대문자 H로 잡으면 얘는 무조건, 자, 자녀들은 일단 무조건 대문자 H를 최소한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억이 대문자 숫자가 3이다 라고 잡으면 미음은 몇이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되는데 대문자 H가 있죠. 대문자 H가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모순인 거.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맞는 거겠죠. 두 번째 경우가 성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똑같이 기억이 1이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소소, 대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요. 그러면 A랑 D가 모두 소문자, A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 H면 D가 소문자 T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소문자를 자녀들은 모두 다 갖고 있겠죠. 이럴 때 이음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숫자가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올 수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아빠는 기억이니까 소문자로 동형, 그 다음에 엄마는 이형 접합인 거죠. 그러면 일단 비블리는 아빠한테서 일어났으니까 엄마가 줄 수 있는 대문자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엄마는 자녀 3한테 대문자를 하나도 안 주거나 하나를 주거나 두 개를 주거나 독립이니까 가능하겠죠. 엄마가 자녀 3한테 대문자 2를 주면 아빠가 대문자 2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문자 T가 두 개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4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아빠가 비분리 한번 일어나서 대문 T를 두 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형접합인데 생식세포에서 똑같은 대립유전자 두 개를 가지려면 얘는 감수 2분열인 거죠. 따라서 지금 아빠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3한테 대문자 2개를 주고 엄마가 대문자 2를 줘서 지금 자녀 3이 대문자 수가 4개가 됐다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부터 미음은 찾았으니까 이제 A부터 D를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A와 D가 소문자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소문자로 다 줘버릴게요.
그러면 자, 아빠는 대문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 B와 C 중에 B만 존재하니까 이 B가 대문자 H가 되거나 대문자 T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녀 E는 일단 소문자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소문자 T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 E는 대문자 수가 3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자녀 E는 B도 있고 C도 있죠. 다시 말하면 자, 지금 D가 없으니까 소문자 T가 없는 상황이니까 A는 이 B와 C에서 일단 3이라는 대문자 수를 만족하려면 2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C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C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엄마한테서 온 거죠. 아빠는 C를 안 갖고 있으니. 이 C는 엄마로부터 유래했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자녀 2는 유전자의 조합이 자녀 2는 A, B, C로 이 네 가지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2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이 C는 아빠가 줄 수는 없고 엄마로부터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C가 하나는 고정인데 C가 하나는 더 못 오는 거죠. 아빠가 줄 수가 없는 정상이니까. 그럼 나머지 자, A는 소문자인 거 우리가 찾았었고 그러면 B, B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자녀 2가 갖고 있는 이 A, B, B, C에서 B랑 C랑은 엄마한테서 온 거고 A랑 B랑은 지금 아빠로부터 유래한 거죠. 그런데 A와 B가 대립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A와 B가 대립이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엄마가 B를 주고 C를 준 거니까 엄마는 성립이 되는데 아빠는 A와 B를 자녀 2한테 준 게 되는데 자, 자녀 2는 정상이에요. 자녀 2는 정상이니까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대립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A와 C가 대립이다. 엄마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아빠가 A랑 B를 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C가 대립, 그 다음에 B와 D가 대립이다라는 알 수가 있고 자, 유전자는 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립 유전자밖에 못 찾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아빠는 소문자 T를 갖는다. 아빠는 소문자로 동형이니까 무조건 소문자 T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빠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일단 무조건 소문자를 갖게 되는 거.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A와 C가 대립 유전자인 거 맞고 그 다음 D가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의 1에서 일어났었다. 우리 아까 봤었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할만하신가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론편에 있는 문제 봤었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9페이지 4번에 있는 문제부터 잠깐 볼게요. 자, 가는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각각 대문자가 우성인 상황.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형 특체에 있다. 연관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가계도는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가계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은 정상, 그 다음에 2번은 가나, 그 다음에 3번도 가나, 그 다음에 4번은 가정, 5번은 가정, 그 다음에 6번은 가나, 7번은 가나, 8번은 정나, 그 다음에 9번은 정나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모두 다 X형 색채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남자는 X와 Y형 색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칸이 너무 적어서 제가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제가 일단 가계도를 크게 그리고 남자는 일단 Y형 색채를 주고 나머지 X형 색채를 그렸는데 자, 저는 여러분이 보기 불편할까봐 크게 그린 거고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일단 얘는 둘 다 X형 색채 연관이다 라는 거 찾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위치는 찾았으니까 이제 우열관계만 찾으면 되겠죠. 자, 우열관계 어떻게 찾았어요? 가장 먼저 쉬운 거. 네. 표현형이 똑같은 부모 사이에서 표현형이 다른 거 있냐? 이거였는데 지금 보면 3과 4는 가에 대해서 똑같은데 아직 2번은 표현형이 모르니까 첫 번째 조건도 못 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정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가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라고 하면은 자, 누구 찾으면 돼요? 자, 병에 걸린 여자. 6번. 위아래 남자를 봐야 되는데 위아래에 있는 남자가 6번을 기준으로 3번밖에 없는데 얘는 어차피 X염 색트니까 똑같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가가 우성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성일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 남자. 그러면 병에 걸린 남자가 5번,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위아래 여자 보니까 다 모순이 없죠. 이것도 못 찾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아직 안 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나 볼게요. 자, 이 표는 뭐냐면 구성원 1, 2, 6과 3, 4, 5, 6에서 각각 A와 B의 상대량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남자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1번, 그 다음에 2번 여자, 그 다음에 6번 여자, 그 다음에 3, 4, 6 중에 남자가 3, 4, 5번이 남자네요. 자, 제가 왜 남자를 봤을까? 네, 일단 남자니까 이 DNA 상대랑 기억부터 디귿의 특징이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은 기억과 니은은 절대 2가 아닌 거죠. 자, 왜 남자인데 왜 2가 안 나요? 네, 유전자가 X형 색채에 있으니까 남자는 최대한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안 갖게 되니까 2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자가 1, 3, 5고 각각 DNA 상대량이 기억 또는 니은이니까 얘네 둘은 절대로 2가 아닌 거죠. 그러면 2는 누구밖에 될 수가 없냐면 디귿밖에 될 수가 없어요. 디귿이 2가 되면 지금 6번이 일단 A 2개를 가져요. 그리고 4번이 소문자 B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에 대해서 6번 대문자 A가 있을 때 가가 나타나니까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소문자 B만 있더니 정상이다 라는 거. 그러면 나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었고,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서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6번이 갖고 있는 X 염색체는 각각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씩 왔었겠죠. 그러면 3번의 이 자리는 A가 될 거예요. 엄마도 여기가 일단 A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엄마로 이 X 염색체를 6번이 물려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소문자 B가 오겠죠. 그러면 6번은 우성형질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대문자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빠인 3번은 나에 대해서 대문자 B를 갖겠죠. 3번은 소문자 B에 대해 DNA 상질량이 기억인데 기억은 결국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니은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유전자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대문자 A를 안 갖고 있으니까 소문자 A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문자 A를 하나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대문자 A를 2개를 갖는다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채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2번이 대문자 1이니까 여기는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5번이 갖고 있는 이 X 염색체는 엄마한테서 와야 되는데 일단 우성 유전자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문자 A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에 대해서는 소문자 B가 있는 X 염색체를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럼 얘가 와야겠죠. 여기가 소문자 B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대문자 B가 돼야 우성이 되는 거고, 아빠는 여기가 소문자가 돼야 되는 거. 우리 아직 비블리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비블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비블리 누구한테서 일어나는지 보니까, 자, 감수분열씨 1과 2 중 한 사람한테만 비블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애랑 만나서 누가 태어났냐면 9번. 그러면 일단 9번은 비블리니까 맨 마지막에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인펠터다라고 하니까 얘는 X염색체를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과 2의 유전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7번부터 9번의 유전자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7은 남자인데 가니까 우성이니까 대문자 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B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정상이니까 열성,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우성과 열성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9번은 가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소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일단 대문자, 둘 중에 하나가 대문자가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씩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A와 B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자, 1과 2 중에 한 명이 대문자 A와 B를 7한테 줬을 건데, 그럼 1과 2 중에 대문자 A와 B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각각의 부모에서 대문자 A와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누구냐면 3번. 그러면 2번이 갖고 있는 대문자 A와 B가 3번한테서 물려받았고 얘를 다시 7번한테 준 거죠. 그러면 일단 2번은 성별이 여자가 되죠. 왜 그러냐면 남자아이에게 X 염색체를 물려줬으니까 성별이 여자가 될 거고,
그러면 1이 남편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갖고 있는 두 X형 색채는 각각 엄마랑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겠죠. 그럼 여기에서 8이 갖고 있는 A 대문자 B를 줄 수 있는 거 누군지 찾아보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이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럼 2번이 1한테 A와 대문자 B가 있는 X형 색채를 준 거고, 헷갈리니까 색을 잠깐 바꿀게요. 이거를 8번한테 준 거죠. 그러면 8번이 갖고 있는 나머지 반대쪽 X형 색채는 2번한테서 온 거니까 2번이 갖고 있는 반대쪽 X형 색채는 소소가 되는 거고,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4번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4의 가에 대한 유전자는 소문자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번은 가에 대해서 소문자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9번한테 얘가 넘어갈 때 일단 무조건 소문자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9번은 우성형질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문자 하나가 무조건 써야 되고, 이 대문자 B는 어디서 온 걸 거냐면 아빠한테서 온 거겠죠. 그러면 9는 아빠로부터 얘가 내려온 거고 엄마로부터 얘를 받은 거겠죠. 그러면 자, 지금 비블리는 1에서 나타난 거고,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니까 감수 1분의1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봤고,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1과 2의 가에 대한 표현형은 서로 다르죠. 1은 소문자만, 2는 대문자가 우성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A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는 감수 1분의1에서 일어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냥 디귿 볼게요. 자, 9의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럼 부모는 1과 2죠. 그럼 1번이 정상적인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염색체를 보면 소대 아니면 Y. 그 다음에 2번은 대대 소소가 되죠. 자, 여기서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 걸 물어봤어요. 그럼 가는 정상, 나가 발현될 거. 자, 여기서 보면 얘 이렇게 만나면 우성이고 우성. 여기도 우성이고 우성. 여기는 정상이고 우성. 여기는 정상, 정상.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중에 나만 발현될 거 하나죠. 그래서 4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문제편 278페이지에 있는 2번 볼게요. 자, 저는 왜 이렇게 바꿨냐면, 자, 여기는 지금 무슨 유전이냐면 가계도에 복대립이 추가가 돼서 한번 뒤로 빼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대립 유전자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가 우성인 일반 유전. 그 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DEF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유전자가 3개인데 형질을 결정하는 건 한 쌍이니까 얘는 복대립이다 라는 거고, 우열관계를 보면 D랑 F가 있을 때 D랑 똑같으니까 얘는 D가 F에 대해서 우성이고, 여기는 E랑 EF일 때 E랑 똑같으니까 E가 F에 대해서 우성. 그 다음에 D와 E가 DD 또는 E랑 서로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3가지의 우열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D랑 E랑 똑같고 F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표가 나와 있네요. 이 표를 가계도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가계도 그렸고 이제 표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빠는 가에 대해서 정상,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기억. 엄마는 가에 대해서 정상, 나에 대해서 니은. 자녀 1은 가에 대해서 정상, 나에 대해서 기억. 자녀 2는 가에 대해서 가, 그 다음에 디귿. 자녀 3은 정상이고 디귿. 자, 일단 유전자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가와 나가 모두 9번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 연관이다 라고 했으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염색체 2개를 그려주고, 기억부터 디귿은 1부터 4 중에 서로 다른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빠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래요. 그럼 기억은 일단 2형 접합. 그리고 자녀 1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녀 2와 나의 표현형이 4인 남자. 이 남자는 FF죠, 유전자형이. 그랬더니 나의 표현형이 1인 아이, D가 있어요. 이 조건을 보면 자녀 2가 지금 디귿이에요. 4인 남자 FF가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표현형이 1인 애가 있대요. 그러면 표현형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DD나 DF죠. 그런데 2와 결혼한 남자는
자녀에게 F밖에 못 주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1이 되려면 여기가 D가 와야 되고 이 D는 2번한테서 유래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2는 지금 나에 대해서 대문자 D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A가 B로 바뀌는 돌연변이. 자, 엄마한테서 문제가 생겼는데 A에서 B로 바뀌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고 자녀 3이 태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자녀 3이 돌연변이가 되죠. 근데 보니까 이 A와 B는 가에 대한 유전자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비분리가 아니니까 쉽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 일단 둘 다 우열관계 찾았고 위치까지 찾았는데, 자, 나는 표현형이 나와 있는데 가는 표현형이 안 나타나 있죠. 표현형을 한번 볼게요. 엄마와 아빠가 정상인데 가라는 새로운 표현형이 태어났으니까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상인 거죠. 그러면 자녀 2는 둘 다 소문자가 될 거고 2가 갖고 있는 염색체 두 개는 각각 엄마와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 자, 그런데 1은 지금 가에 대해서 동형이다. 근데 정상이에요. 우성 동형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유전자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각각 엄마와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고 이 자리에 대문자 R이 오는 거고. 자, 자녀 2 같은 경우에 지금 보내긴 애매해요. 엄마와 아빠 중에 이 D를 갖고 있는 게 누군지는 몰라서 결정을 못 하는데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이 소문자 R은 각각 엄마와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소문자, 여기가 소문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4를 기억과 디귿에 매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보면 나에 대한 표현형이 디귿이 2개, 그 다음에 기억이 2개로 가장 많아요. 제가 팁 하나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 복대리 문제에서 가계도에서 표현형의 개수가 많거나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형의 개수가 많으면 얘네들은 우성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가계도가 겹쳐질 때 여기 가운데 누구냐면 우성끼리 만나면 돼요. 가장 표현형의 가지수가 적게 나오는 애를 중간에 겹치면 돼요. 자,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두 번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은 이 1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기억과 디귿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일단 기억과 디귿이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디귿에 누가 있냐면 D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디귿은 대문자 D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 또는 3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억은 D가 없는 2번이 돼요. 얘가 2번이 기억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아빠는 나에 대해서 기억인데 E형 접합이니까 EF겠죠. 그리고 자녀 1이 R이 있는 염색체를 물려받았을 때 기억이 나왔다. 아빠와 자식이 유전자가 똑같으려면 우성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 자리가 대문자 2가 와요. 그리고 아빠는 이쪽이 나에 대해서 E형 접합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F가 오고, 그러면 이 D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엄마한테서 온 거죠. 그리고 아빠는 2번한테 F를 준 거예요.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D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엄마와 2번은 우성 유전자 D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죠. 이 말은 자, 디귿이 1이다라고 할 때 니은은 뭐가 되냐면 자, D를 갖고 있는 게 3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디귿이 3이 되면 니은은 1이 된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디귿이 1이고 2가 3이 니은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2가 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또 2가 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는 F가 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기억을 2번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D가 오면 여기가 D가 와서 모순이 생겨요. 2D가 오니까 표현형이 달라져야 돼요. 자, 이 자리가 F가 오면 여기가 F가 돼서 얘도 성립을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한번 이 돌연변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가에 대해서만 일어났으니까 디귿은 얘는 일단 정상인 거죠. 자, 먼저 다시 이 첫 번째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디귿이 1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첫 번째 경우는 디귿이 1이니까 3번도 1이죠. DD나 DF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는 D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일단 3번은 DF가 와야 되는 거고, 3번이 DF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서 D를 받고 아빠한테서 F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RF, 여기가 RD인데, 자, 그러면 원래는 자, 열성인 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성 동형이니까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엄마가 R을 소문자 대신에 대문자로 주면 성립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D2인 경우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F가 아니라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2가 아빠한테서 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빠는 나에 대해서 미형접합이 돼야 되니까 2이면은 동형으로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디귿이 1인 거, 그 다음에 3이 니은이니까 여기가 2가 와야 되고, 여기가 2가 오는 상황이 맞았고, 그럼 여기는 이 RD는 엄마한테서 와야 돼서 소문자 R이 대문자 R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기억. 자, A는 지금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소문자 R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 볼게요. 자녀 1은 나에 대해서 2로 동형접합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3의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자, 3의 동생이면 아빠는 R2를 주고 R 아니면 RF를 주고, 그 다음에 엄마는 문자 아니면 2 아니면 소문자 RD를 주겠죠. 자, 이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자녀 1과 같을 상황, 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죠. 열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선 표현형이 2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단 D를 빼면 여기가 빠지겠죠. 그러면 4칸 중에 이 2칸이 1이랑 표현형이 똑같으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맞더라. 근데 답은 4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이 지쳤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